블랙스완, XG, 호라이즌. 요 몇 년 사이 새롭게 데뷔한 K-팝 아이돌 그룹이죠. 이들에겐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인 멤버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일명 한국인 없는 한국 아이돌 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AI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윤수빈의 콘텐츠 데스크 5번째 소식. 시작부터 글로벌한 K-팝의 현주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돌을 중심으로 형성된 K-팝 문화는 어느덧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조 K-팝 아이돌 H.O.T로 시작해 무수히 많은 그룹들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또 사라졌는데요. 이제는 무려 5세대의 등장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챕터 1에서는 30여 년간 이어져 온 세대별 K-팝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1세대입니다. H.O.T, 잭스키스, S.E.S, 핑클에 이어 신화, G.O.D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아이돌 시장이 본격 확대됐죠. 2세대는 2004년 동방신기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등 레전드 아이돌 그룹이 대거 탄생했는데요. 국내 인기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그룹이 늘면서 K-팝의 글로벌 초석을 닦은 시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3세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엑소, 블랙핑크 등 가요계의 한을 긁은 글로벌 스타들이 등장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석권,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등 전에 없던 기록을 세우면서 K-팝 시장의 활로를 영미권까지 확장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는 4세대 후배 가수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초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본투비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다수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국내에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뒤 해외에 진출하던 아이돌판의 오랜 관행이 깨지고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현지화 방식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의 역사가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된다면 한류의 역사 또한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K-팝 해외 진출 방식을 두고 한류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류 발전 3단계에 따르면 한류 문화 상품을 단순 수출하는 1단계, 외국인 멤버 영입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2단계를 거쳐 해외 한국의 문화 기술을 전수하는 3단계로 한류의 현지화가 이루어지리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SM은 그룹 NCT를 통해 한류 3단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하이브, JYP, CJ ENM 등 국내 대형 기획사들 모두 현지화 아이돌을 데뷔시켰거나 데뷔를 준비 중입니다. 한류 3.0 시대에서의 K-팝 아이돌 해외 진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룹 멤버를 여러 나라의 외국인으로 구성하거나 기획 단계서부터 해외로 진출하거나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다국적 아이돌 유형입니다. 기존 K-팝 아이돌 그룹이 한국인 멤버를 중심으로 외국인 멤버를 일부 포함한 형태였다면 이제는 멤버 전원을 외국인으로 구성한 K-팝 그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걸그룹 블랙스완입니다. 파투, 쓰리아, 가비, 엔비까지 멤버 전원이 외국인 출신인 K-팝 그룹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최근 발매한 신곡 카르마의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700만 회를 넘어섰으며 유튜브 월드와이드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2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외에도 JYP의 전원 일본인 걸그룹 니쥬,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의 엔팀 등은 일본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내 기획사들이 20여 년간 쌓은 K-팝 아이돌 육성 노하우에 현지 멤버 구성을 더해 현지 음악 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아예 기획 단계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유형입니다. 예시로 혼성 그룹 카드를 들 수 있습니다. 데뷔 전 유튜브에 게재된 뮤직비디오가 해외 소비자들 사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팬과 만나기 전부터 해외 진출이 이뤄졌습니다. 정식 데뷔를 앞두고 4개국 월드 투어를 돌았으며 프로젝트 곡 루머는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 3위를 차지했죠. 이외에도 일본에서 먼저 데뷔한 남성 그룹 NTV, 일본, 영국,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을 개시한 스누퍼 등 해외 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그룹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가상인간의 구현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유형인데요. K-팝 아티스트와 현지 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 출신 국가나 문화권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장벽 등을 허물고 범세계적인 팬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4인조 여성 버추얼 아이돌인 메이브의 곡판도라 유튜브 조회수가 2,500만 회를 넘겼는데요.
실제로 메이브 영상의 시청자 중 80% 이상이 해외 팬들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앨범 초동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한 플레이브,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2세계 아이돌 등 버추얼 아이돌의 메가 히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K-팝 시장의 트렌드가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지와 아이돌을 두고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인 구성원이 아예 없거나 현지 언어로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그룹들을 과연 K-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현지화 전략에 집중하는 배경으로는 K-팝의 강력한 글로벌 진출 효과가 꼽힙니다. 이미 K-팝 그룹 데뷔 과정의 시스템적 경쟁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는데요. 이를 현지화해 사업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K-팝 이노베이션 저자 이장우 교수는 K-팝이 반도체 IT 혁신과 유사한 패턴의 퍼스트 무버형 산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K-팝 육성 노하우를 매뉴얼화해 전 세계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K-팝의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위원은 나아가 현지 연습생 출신의 그룹을 넘어 이후엔 양궁과 같은 스포츠의 사례처럼 K-팝 시스템을 익힌 현지 트레이너가 K-팝 그룹을 육성하는 K-팝 한류 4.0 시대도 올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팝 글로벌화의 역사와 한류 3.0의 현주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전 세계의 재능들이 K-팝 산업으로 몰리게 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번 데스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수빈의 콘텐츠 데스크의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